일단 재난지원금 뭐 기부 1호가 문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뭐 기부 릴레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뭐 동네 식당에서 바로 먹어야죠.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5월 13일이면 아마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아들이요. 아빠 그 기부하지 않겠어라고 말하다가 아빠 나 다 주면 안 돼? 라고. 나한테 기부해. 그러고 자기한테 기부하라는 거죠. 이놈. 아니 그것도 괜찮죠. 네. 어차피 동네에서 다 쓰고 다닐 거잖아요. PC방을 갈 테고 뭐 친구들이랑 뭐 이것저것 사서 놀 테니까. 근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주가 사장님으로 됐거든요. 사장님이 통장으로 온 건데 그게 또 상품권으로 오잖아요. 현금 아닌데 그걸 어떻게 줘야 돼요? 현금으로 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달라 이거지. 현금으로 달라는 게 결국은요. 아니 아빠.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똑같은 거잖아. 상품권을 못 쓰는 곳에는 현금으로 쓰면 그 현금만큼 상품권이 남는 거니까 똑같은 거지. 약간 좀 이따가 그 얘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상품권으로 주네 마네 뭐 이런 거는 의미가 그쵸.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여기다 쓰고 이 돈을 거기다 쓰면 똑같은 거지 알고 보면. 어쨌건요 그 재난지원금 나부터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도 조용히 하고 싶어 해. 기부 릴레이를. 근데 언론이 받아쓰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이 기부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 주는 거 요게 지금 언론에 의해서 좀 약간 분위기가 망가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분명히 이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기부가 아니잖아. 재난지원금은 일단 동네 상권에서 무조건 써야 되는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이렇게 막 언론들이 설레발 쳐가지고 민주당에서 기부 릴레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꼭 사족을 달죠. 관제 기부 캠페인이어서 거부감 줄 걸 알면 니들이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은 이걸로 소비하자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예. 그리고 어차피 이 많은 분 중에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래서 안타가실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30% 정도는 어차피 저는 안 가져간다고 봐. 문제는 70%가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받아갖고 쓰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은 요즘 이게 일종의 유행처럼 서로 릴레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회식을 하고 나서 계산할 때 2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다음 한 번은 다음에 할 식사를 미리 계산하는. 그래서 그걸 인증샷을 남기면서 이제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그런 걸 이제 릴레이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 업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상품권으로 받든 현금으로 받든 지역에서 직접 소비를 하면서 그동안 힘들어서 매출이 없었던 걸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파마를 한번 하더라도 그냥 6만 원 계산하고 나온 것보다 다음에 무료로 할 거 지금 먼저 계산해 주세요 하고 그냥 단골로 만들어서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업주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이 받지도 않았는데 기부부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요거는 언론들의 어떻게 보면 이간질이에요. 물론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예산이 좀 세이브 되면 좋겠지만 이야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뭐 관제 기부 비판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요. 당연히 이분들은 기부를 하겠죠.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부 이야기가 나왔던 때와는 지금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받아서 써야 된다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기사 자체가 한 템포 늦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받으면은 유튜브에서 스포츠 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안 되죠. 보통 이 정도 쓰면은 한 5% 정도는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받은 금액의 1%, 1%. 10%. 11조 내야지. 11조 너무 많다. 80만 원에. 아니 근데 이거는 10만 무척 하는 원이네. 소리고 네, 그치. 이런 슈퍼챗 이런 거는 쏘지 마세요. 그 돈은 무조건 써. 아니 동네에서 써야 되니까 동네에서, 이건 그러니까,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 상품권을 받았는데 마땅히 쓸 곳이 없더라. 안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악의적 기사예요. 맞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이라는 건 상품권이든 어차피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써야 될 돈을 상품권으로 못 쓰면 현찰로 쓰고 이 상품권 딴 데 쓰면 되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마트에서 쓰네 못 쓰네 해도 이마트에서 살 거를 전통시장에서 내가 상품권 주고 살 수는 있죠.
그러면 거기서 세이브되는 돈은 마트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알고 보면 그 의미 자체는. 근데 이게 전 국민한테 지급한 이유가 뭐냐? 기부는 아니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그러면 무조건 일단 쓰는 운동을 먼저 해야지. 기부 운동을 먼저 하면은 받지도 않았는데 눈치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소비가 당연히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 그 박영선 그 장관님도 있잖아요. 캠페인 나왔잖아요. 미용실에다가 선불 주면서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미용실은 한 번 가고 주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텀이 벌어지면은 별로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일 먹는 밥이 아니잖아요. 한 달 가고 2달 넘어지면 2달인 거지.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격이 가장 크대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 미용실은 우리 뭐 폰나님은 미용실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던데 미용실만 갑니다. 솔직히 원장님 바꾸지 않은데 자기하고 편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AI나 기계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커트, 매직, 진짜 염색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분과 같이 그분의 좀 그 주머니를 하기에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미용실에 키핑 포인트 하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논란거리라도 할 거 없는 게 한 줌이라서. 근데 뭐 김경수 지사가 요즘 대책에 까이고 있는 게 전 국민 지급을 끝까지 밀어붙인 상태였잖아요. 전국 김 지사를 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전 국민 잘생겼잖아요. 지급 이야기하고 뭐 비슷한 시기에 이재명, 박원순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밀고 땡기고 이런 상황이 오면서 결국에는 70% 지급 쉽게 표현해서 기재부를 좀 옹호하는 듯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김경수 지사까지도 까게 되는 상황까지 왔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기재부나 여당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싶어 했던 거지 원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00%다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뜻은 70% 주는 거다고 하면서 뭐 민주당의 당선자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돌리면서 문 대통령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막 압박하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전에 말하던 어기구 사건이 빵 터졌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진짜 사람 맞아요? 사람 맞아요? 어기구.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주장하는 말도 그만해, 안 되는 사람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짐승? 네, 몰라요 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런 논란이 작게 일고 있는 게 있죠. 서울은 다 100%를 주는데 내가 그거 하나 뭐 쓴 사람은 안 읽어드리고요. 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진짜 악랄한 놈들이야.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한번 봐봐요. 재난지원금 서울은 100만 원인데 경기도는 80만 원. 경기도민 다 알 때까지 여기 RT가 1000개가 넘었고요. 아, 그 유명한 놈입니다. 트위터. 그쪽 부류들이 2,000명이라면서요. 2000파. 그리고 또 어떤 놈은 틀렸어. 중복 지급이 아니라 서울은 온전히 100%, 경기도는 80%. 재난지원금 서울은 중복 지급, 경기도는 20% 제하고 준다. 이게 악의적인 거라고요. 네. 가짜뉴스. 그냥 복잡한 걸 다 빼고 떠나서 한번 해봅시다. 경기도는 개인당 10만 원씩 줬죠. 4인 가족이면 얼마야? 40만 원. 서울은 모든 시민한테 돈 주지 않았죠. 그 50만 원씩 지급하는 저소득층들한테만 게 저소득층이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 조금 약간 지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럼 서울은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받죠. 경기도는 20% 뺀다며. 그럼 80만 원하고 나머지 40만 원 받았죠. 그럼 얼마야 총? 120만 원. 근데 왜 경기도가 욕을 먹어야 돼?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도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있죠. 네. 뭐 저기 연천이나 뭐 저기 어디지 이제 용인 같은 곳에서는 가구별로 뭐 중고등학생들 초중등 학생들한테 50만 원씩 60만 원씩 별도로 추가 지급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합치면 그러니까 요번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외에 별도로 14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지급을 받았던 가구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 지방 여건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등이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지자체장들 다 잘해요. 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이 추진력이랄까 이 뚝심이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주장을 했어. 위치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이야. 그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 뜻을 거슬려 가지고 문 대통령은 70%만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문 대통령한테 해가 되려고 100% 주장을 지급을 했겠어요? 내가 봤을 땐 반대일 경우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알고 100% 지급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트위터에 계시는 일부 한줌 그분들이 김경수 지사도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적 취급하는 지지를 철회하고 찐 묻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세균 총리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 대통령한테는 누가 남아요? 김진표? 씨발 아니 진짜 우리 공화당 사람도 아닐까 혹시 박정희 그런 애들은 머리가 이제 몸이 머리, 가슴, 배 3등분으로 돼 있잖아요. 야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 짜증나지? 이제 그런 애들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 국민 100% 지급하는 100만 원 외에 먼저 지자체에서 선지급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140만 원 받은 가구가 있다면 그 가구는 다 토해내야 돼요. 한 푼도 없이. 다 토해내고 나서 다시 8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잘하는 것도 까면은 니들이 비통도하고 뭐가 다르니 진짜. 포천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대 280까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포천은 경기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시 말하지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몇 년 동안 생각이 바뀌었어요. 문 대통령 지지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번 선거 때도 보면은 민주당 흔들기 바빴잖아요. 잘하는 건 칭찬이라는 건 없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그 회로를 돌리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고요. 자, 5월 11일 날부터 고3부터 등교를 할 거랍니다. 이건 확실해요. 5월 11일 날 고3부터 등교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과밀 학급이 있을 수 있잖아.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2부제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을 거리두기를 하면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5월 11일부터 단계적이라면 내가 봤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는 5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대한민국은 진짜 어제 국내 확진자 0명이었죠. 예.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진짜. 훌륭합니다. 저는 교육부가 이참에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별도로 좀 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만약에 2부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2부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노동 있죠. 이게 이제 2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명이 등교를 하든 10명이 등교를 하든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2부제로 나누게 되면 선생님들은 2배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 이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선발하는 선생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 시스템을 그냥 근본적으로 이참에 그러니까 과밀 학급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퀄리티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더 좋은 그리고 더 좋은 선생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좀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앞으로는 비대면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비대면 할 때도 필요한 수업은 학교에서 하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수업들은 집에서 해가지고 그런 과밀학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했잖아요. 근데 또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시스템 보면 사립학교들은 시스템이 그 쌍방향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똑같이 그것은 실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수업의 퀄리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도 지금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그 수업의 인정을 많이 받고 있대요. 근데 좀 이제는 비대면을 사는 가기 때문에 수업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 입학식을 보니까 각 학부모들을 다 확인을 해서 집에 요즘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입학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집에 차들이 다 있다 하니까 입학식을 차로 와가지고 애들을 다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스루로. 네, 드라이브스루. 그 입학식을 그렇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모두 대답은 뭐 빵 이걸로 그렇게 입학식을 하더라고요. 뭔가 자동차 극장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도요. 그 반에 모여가지고 그 TV로 하고 다 아무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죠. 네. 자,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제일 걱정했던 게 총선 끝나고 2주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지역 확진자 0명.
외국에서 4명 들어와서 어제는 4명이었고 오늘은 또 명 발생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더 이제 정부가 또 한 번 더 깊게 보고 있는 게 조심스러운 게 연휴. 제주도에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요걸 조심하셔야죠 서로가. 서로가 그게 지금은 우리가 초반에는 마스크 이야기를 좀 쉽게 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사회적 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최소한 갖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마스크를 찾으면 서로가 이렇게 조심 더 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학교 개학이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심스러울 텐데 세계적인 K 방역의 모범 국가로서 근데 그거는 문 대통령 말씀처럼 정부가만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게 되는데 마음껏 쓰세요 진짜로. 그 동네에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 없게끔 경제를 돌려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